한순간에 부모 잃은 고아, 남매 모르는 식당에 들어가는 바람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평범했던 가족의 일상은 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이 부서진다. 교통사고. 부모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건 16살 누나 지은과 8살 남동생 민호. 장례식장은 어른들의 울음과 속삭임으로 가득하지만 정작 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민호의 질문에 지은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저 동생의 손을 꼭 잡을 뿐이다. 며칠 뒤 친척들은 하나둘씩 현실적인 이유를 꺼낸다. 우리도 형편이. 애 둘은 감당이 안 돼. 결국 두 아이는 함께 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린다. 저희 떨어지면 안 돼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아이들은 결국 보호시설로 보내지기로 결정된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 민우는 배가 고프다고 말한다. 지은은 주머니를 뒤져보지만 남은 건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뿐이다. 누나 괜찮아. 나 안 배고파. 거짓말이다. 지은은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결국 둘은 비를 맞으며 동네를 헤맨다. 그때 골목 끝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 낡은 간판에 적힌 글자. 국밥. 작고 허름한 가게. 문을 열자 따뜻한 김과 함께 고기 냄새가 퍼진다. 카운터에는 무뚝뚝해 보이는 중년 남자 상철이 서 있다. 영업 끝났어. 짧은 한마디.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한다. 그때 민우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린다. 정적. 상철은 잠시 두 아이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쉰다. 들어와. 그날 밤 아이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의 호의로 밥을 먹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 민우는 눈을 반짝이며 먹기 시작한다. 누나 이거 진짜 맛있어. 지은은 숟가락을 들지 못한다. 눈물이 먼저 떨어진다. 상철은 말없이 물 한 컵을 내민다. 울면서 먹으면 체해. 툭 던진 말이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 따뜻함이 묻어 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둘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국밥집이 남는다. 며칠 뒤 시설 생활은 쉽지 않다. 특히 민우는 밤마다 운다. 누나 집에 가고 싶어. 지은은 아무 말도 못하고 등을 토닥인다. 그날 밤 지은은 결심한다. 다음 날 지은은 시설을 몰래 빠져나온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다시 그 골목으로 향한다. 국밥집 문을 열자 상철이 놀란 눈으로 바라본다. 너 여기 어떻게? 지은은 고개를 숙인다. 저 일 시켜주세요. 상철은 어이없다는 듯 웃는다. 너 몇 살이야? 16이요. 안 돼. 돌아가. 단호한 거절.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는다. 설거지라도 할게요. 돈 안 주셔도 돼요. 그 말에 상철의 표정이 굳는다. 잠시 침묵. 왜 그러는데?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한다. 동생 배 안 굶게 하고 싶어서요. 그날 이후 지은은 방과 후 몰래 국밥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 설거지, 청소, 심부름. 돈은 받지 않는다. 대신 남은 국밥을 싸간다. 상철은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매일 조금씩 양을 더 담아준다. 많이 먹어야 큰다. 툭 던지는 말.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관계가 형성된다. 가족도 아니고 남도 아닌. 하지만 분명히 서로를 신경 쓰는 사이. 어느 날 민우가 크게 아프게 된다. 고열. 시설에서는 병원비 문제로 망설인다. 지은은 패닉에 빠진다. 그날 밤 지은은 다시 국밥집으로 달려간다. 사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상철은 아무 말 없이 차 키를 짚는다. 그리고 직접 병원으로 데려간다. 진단 결과는 폐렴.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는 말. 지은은 병원 복도에서 무너진다. 그 모습을 본 상철은 조용히 말한다.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냐. 며칠 뒤 상철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한다. 둘 다 여기서 살래? 지은은 믿지 못한다. 진짜요? 상철은 고개를 돌린 채 말한다. 가게도 바쁜데 일손도 필요하고. 툭
하지만 그건 변명이다. 알고 보니 상철 역시 과거의 가족을 잃은 사람이었다. 혼자 남겨진 삶. 그 외로움이 두 아이를 외면하지 못하게 만든다. 세 사람의 동거가 시작된다. 아침에는 학교, 저녁에는 국밥집. 민우는 점점 밝아지고 지은은 처음으로 웃기 시작한다. 상철 역시 조금씩 변한다. 국밥집에서의 삶은 처음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 지은은 낮에는 학교, 밤에는 가게 일을 하며 점점 어른이 되어간다. 손은 거칠어지고 표정은 단단해진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부모를 떠올린다. 어느 날 학교에서 진로 상담이 열린다. 지은이는 성적도 좋고 책임감도 강하니까 대학 진학도 충분히 가능해. 선생님의 말. 하지만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날 밤 지은은 국밥집 뒷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말한다. 저 대학 가도 될까요? 상철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한다.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근데 가게는요? 잠시 정적. 상철은 국을 휘젓다가 말한다.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해. 지은은 고개를 젓는다. 저 없으면 힘드시잖아요. 그 순간 상철이 처음으로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낸다. 너 인생이야, 이 가게 아니야.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멈춰선다. 나처럼 살지 마. 그 말은 짧았지만 지은의 가슴 깊숙이 박힌다. 며칠 뒤 지은은 대학 원서를 쓴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국밥집 건물에 재개발 통보가 내려온다. 철거 예정. 짧은 문장. 하지만 세 사람의 삶이 걸려 있다. 민우는 불안해한다. 우리 또 쫓겨나는 거야?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과거의 기억이 겹친다. 비이별 그리고 상실. 상철은 담담하게 말한다. 가게 옮기면 되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보증금, 권리금, 이전 비용. 모든 게 부족하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은행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결국 대학 등록을 포기하려는 결심을 한다. 다음 날 지은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한다. 저 대학 안 가려고요. 상철의 손이 멈춘다. 왜? 가게부터 살려야죠. 순간 상철이 국자를 내려놓는다. 누가 그러래.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 말에 상철의 표정이 굳는다. 또 그러네. 네? 혼자 다 책임지려고 하는 거. 지은은 아무 말도 못한다. 그날 밤 상철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다음 날 가게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온다. 알고 보니 상철이 과거에 도와줬던 사람들이었다. 힘들 때 밥을 먹여줬던 손님, 돈이 없던 학생, 갈 곳 없던 노동자. 그들이 하나 둘씩 말한다. 이번엔 우리가 도울게요. 작은 모금이 시작된다. SNS에 글이 올라가고 동네 사람들이 움직인다. 국밥집을 지켜주세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는다. 며칠 후 결국 새로운 가게를 구하게 된다. 이전 날 밤 텅 빈 옛 가게.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함께 국밥을 먹는다. 여기서 처음 만났지. 민우의 말. 지은은 조용히 웃는다. 그때 나 울었잖아. 상철은 피식 웃는다. 지금도 잘 울게 생겼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편하게 웃는다. 몇 년 후 새로운 국밥집. 더 넓어지고 더 밝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냄새는 그대로다. 지은은 이제 당당한 사장이 되어 있다. 민우는 고등학생이 되어 가게를 도우며 웃는다. 상철은 여전히 주방에 서 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문이 열리고 젖은 한 아이가 들어온다. 지은은 그 아이를 바라본다. 과거의 자신처럼 불안한 눈.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국밥을 한 그릇 내민다. 괜찮아. 먹어. 아이의 손이 떨린다. 지은은 조용히 말한다. 여긴 배고픈 사람 그냥 안 보내. 그 말 뒤에는 수많은 시간과 기억이 담겨 있다. 카메라는 천천히 가게를 비춘다.
벽 한쪽에 걸린 작은 사진. 어린 시절의 남매, 그리고 무뚝뚝하게 서 있는 상철. 그 아래 적힌 글. 한 그릇이 인생을 살렸다. 김이 올라오는 국밥 위로. 화면이 천천히 흐려진다. 사람은 거창한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가끔은 따뜻한 한 끼와 누군가의 손길 하나면 충분하다.